안녕하세요. 이번 아모스의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 발표를 맡게 된 오조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아모스서의 배경과 그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 예배의 문제,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많은 삶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었던 비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현재 마주보고 있는 영적 현실과 앞으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12선지서, 소선지서 중에서도 세 번째이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 연대로는 첫 번째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다 왕은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두 군주의 통치 기간은 40년 이상이었으며 공정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교육과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와 영토 확장과 무역의 결과로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려 이스라엘 황금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내용을 보면 당시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하였고 사법제도가 무너졌으며 종교인들이 타락하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을 통해 비교적 평화스러운 시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상하로 장식된 여름궁과 겨울궁, 그리고 숙련된 석공에 의해 잘 다듬어진 돌 등을 묘사하며 당시 경제가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면으로는 백성의 축제가 얼마나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는지 그 광경을 묘사해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경제가 성장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열왕기하 15장 20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조공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조공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10여 년을 통치한 므나헴은 디그라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6만 명의 주주들로부터 은 50세겔, 대략 1.6파운드 되는 양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자급자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착취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사법제도의 붕괴로 부정한 사치를 누리고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지도층들에게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왕국의 마지막 전성기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반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40여 년 동안은 팔레스틴 주변에 전쟁이 멈추고 국제적인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활발한 교육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후 왕조의 친아시리아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으로는 아람의 르보 하맛에서 이르고 남으로는 아라바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영토의 버금가는 넓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왕국은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 엄청난 재산을 증식시킨 큰 부자가 나타났고 많은 소장농을 거느리고 넓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과 부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북왕국의 사회 구조가 과도하게 도시화, 이원화되었으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평등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기관도 뇌물과 물질주의에 빠져 가진 자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의 예언은 경제적, 사법적 혜택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으며 이런 점 때문에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부의 불균형과 사법제도의 타락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사법부 뿐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사회는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당시의 북왕국의 사법부는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재판관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억울한 약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고 권력층과 부유층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재판의 판결이 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북왕국은 사회를 지탱할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에 의해 자행되는 신분 차별은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공의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성문은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억울하게 굴복당하는 불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 상류층들과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권력과 뇌물을 무기로 전통적인 사법제도를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 나서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분별하지 않고 달려드는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 경제가 크게 부흥되면서 백성들은 돈의 위력을 알게 되고 돈 앞에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서글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경제 발전의 이익을 모든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사회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 관계의 붕괴를 볼 것입니다. 상업의 발달로 많은 대주주들이 탄생하고 소작농이 증가되면서 가족들 간의 연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토지를 빼앗겨서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토지를 잃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면서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에서는 가난한 일용 노동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빈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특히 도시에서는 상당 부분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심각한 사회적인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 가진 자들이 구제 제도인 고엘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고엘 제도는 지파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극심한 가난이나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게 될 경우 친족 중 하나가 이를 되돌려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친족들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매입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되돌려 구입한 토지가 원래 주인인 가난한 친족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았으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친족을 위해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삭막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로 활동한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일단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도 불립니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 중에서도 아모스가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아모스는 대략 기원전 760년경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10여 년 동안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문서 예언자란 자신의 예언이 문서로 기록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아모스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그가 한 예언이 모아져서 아모스서라는 독립된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예언이 형성된 배후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의 집약 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농사를 집단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강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자,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을 모아서 형성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둘째로는 고대 농경사회의 문서의 기능을 고려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읽는 기능은 모두 권력을 장악한 지도계층의 특권이었습니다. 문서 기록의 목적은 대개 왕실과 지도계층 내에 존재할 반대 파벌의 통제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멸망으로 아모스와 호세아의 심판 예언은 역사적인 확증과 함께 신적인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이 사마리아 멸망을 객관적인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예언을 하였으며, 남왕국의 지도자들은 궁정 내부의 반대 파벌의 통제를 통한 중앙집권 강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들의 권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스의 활동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두 도시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남왕국과 북왕국이 비록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공통적인 신앙적 유산을 갖고 있다는 단일 계약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예언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선포하였고,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예언은 주로 북왕국의 중앙성소인 베델에서 행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을 선포하고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에 의해 반란을 일으킨 자로 고발당하고 결국 고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북왕국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계획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입장에서는 남왕국 사람이 왕의 죽음과 멸망을 외치니 사회를 혼란시키는 국가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우상 숭배의 본고지인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요 정치꾼인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한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현대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이 아니어서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이 심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 제사장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때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냥 작은 지진이 아닌 당시의 모든 사람이 기억될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심지어 20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지진이었습니다. 야딘이라는 고고학자는 하솔 성읍에서 발견한 지진의 흔적과 시대가 일치한다면 주전 760년경이 아모스의 사역 시기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 아모스 8장 8절에 땅이 떤다, 그리고 아모스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합니다. 또한 아모스는 베델 성소가 반드시 무너져야 하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며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스 예언의 특징입니다. 아모스 예언의 특징은 첫째로 아모스는 이스라엘 예언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라는 점입니다. 아모스 이전의 어떤 예언자도 국가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아모스는 불의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북왕국 전체의 멸망을 선포하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북왕국의 멸망은 지배층의 사회적인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모스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상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약으로 물든 북왕국의 존속을 더 이상 보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제약도 심판하시지만 북왕국의 제약은 더 크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신뢰했고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전통적인 선택 사상 내지 선민 사상과 대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보편적 개념으로 바꾸었고 출애굽 전통을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되는 출애굽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특권이 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즉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보편적 세계 역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런 새로운 사상을 외친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아모스의 사회 비판입니다. 아모스는 임박한 북왕국의 멸망을 알린 예언자인데 그 예언 선포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북왕국에 만연한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판 내용입니다. 아모스 예언의 핵심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미시파트란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공정한 질서를 의미하고 체다카는 미시파트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이웃을 향한 호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사회적인 악행과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북왕국 지도자들을 아모스는 비판했습니다. 아모스는 향락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상류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정치 지도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 탄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상류 계층의 부인들이 백성들을 학대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중에 바산의 암소들이라 하며 사치스럽고 방탕한 기부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정치 지도자들과 부인들의 사치와 방탕이 북왕국 멸망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고 선포하였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윤리적 차원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아모스 2장 7절은 당시 북왕국 백성들의 도덕적 윤리의식이 얼마나 심하게 마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구절은 아버지의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인데 아모스 당시 성윤리 내지는 가정윤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채무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은
당시 북왕국 사회의 파멸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신 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빚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몰인정한 사람들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차원에서의 예언을 선포하였는데 재판에서의 정의의 파괴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강자는 법의 힘을 이용하여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호화스러운 집과 포도원을 짓는 데 사용한 반면 무거운 세금을 이기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들은 부자들의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의 판결을 왜곡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은 힘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부정한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모스는 5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당시의 사법부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백성들이 행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원전 8세기의 첫 번째 예언자이며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만 살 수 있다고 외친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곱씹어야 하는 귀한 메시지임이 틀림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아모스의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